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주문관리 시스템의 견적서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서 기능은 견적서 입력을 할 수 있는 페이지와 입력된 견적서를 조회할 수 있는 목록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능을 구현하기 전에 DB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관리 시스템 데이터 테이블 구조는 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문 상세 자료, 주문 데이터 테이블이 있는데요. 주문 상세 자료의 경우 주문 내역에서 주문한 내역들 상세 내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문한 내역들 제품별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문 데이터 테이블의 경우 이 주문 내용이 합쳐진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문 상세 자료 테이블과 주문 데이터 테이블은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주문 데이터 테이블의 아이디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주문 상세 자료가 마스터 테이블, 주문 데이터 테이블이 디테일 테이블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주문 데이터 테이블도 거래처 테이블, 제품 테이블, 출하 창고 테이블과 아이디를 통해서 각각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문 데이터 테이블을 마스터 테이블, 이 아래 세 개의 테이블은 디테일 테이블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상세 자료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품 아이디는 정수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형식을 정수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주문 수량, 선택한 제품의 주문 수량인데요. 데이터 형식도 역시 정수로 맞춰줍니다. 그 다음 주문 아이디는 모두 다 정수로 저장되기 때문에 데이터 형식은 정수로 맞춰주어야 합니다. 주문 상세 자료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주문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데이터. 견적 번호는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 만들 건데요.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필수 항목이고 고유값을 가지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먼저 페이지를 다 만들어 준 다음에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거래처 아이디, 제품 아이디. 이 아이디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수 데이터 형식을 사용해 줘야 됩니다. 정수, 총 공가, 견적일, 출하 창고 아이디. 출하 창고 아이디도 정수 데이터 형식을 사용해 줘야 합니다. 첨부 파일 데이터 형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 인형, 결제 조건, 유효 기간, 통화. 이제 거래처의 담당자를 적을 컨택트 필드, 종결 여부. 이 주문이 견적 상태인지 주문이 완료된 상태인지를 표시하는 종결 여부 필드와 누가 이 주문을 넣었는지 담당자를 넣을 수 있는 필드의 데이터 형식은 사용자로 포건시 사용자가 여기 뜨게 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가요. 그 다음에 공가액 합계, 부가세 합계, 납기 일자, 주문 날짜를 의미하고요. 주문 수량.
데이터 테이블을 다 만들었는데요. 아까 견적 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아이디 생성을 클릭하고요. 활성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set 컴포넌트를 클릭해서 날짜 기준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이렇게 연도가 앞에 두 글자로 나오게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정적 텍스트 자 길이 이렇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의미고요. 이 견적 번호가 아이디 생성 시기는 데이터 저장할 때 중단된 아이디 재사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이 견적 번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주문 데이터 테이블을 모두 만들었는데요. 주문 데이터 테이블의 거래처 아이디와 제품 아이디는 출하창고 아이디도 이 거래처 제품 출하창고 테이블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관계 설정을 클릭합니다. 거래처 아이디니까 거래처 테이블을 선택을 하고 대상 필드는 아이디를 선택을 합니다. 제품 아이디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관계 설정을 클릭합니다. 대상 테이블은 제품이니까 제품 테이블을 선택하고 대상 필드는 아이디를 선택합니다. 출하창고 아이디도 클릭을 하여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여 관계 설정을 클릭합니다. 대상 테이블은 출하창고고 대상 필드는 아이디입니다. 주문 데이터 테이블의 관계 설정도 하였는데 이 주문 데이터 테이블은 주문 상세 자료 테이블과 연결 관계인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주문 상세 자료에 주문 아이디 필드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관계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주문 데이터 테이블로 선택을 하고 아이디를 대상 필드에서 선택을 합니다. 제품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관계 설정을 클릭해서 제품 대상 테이블을 선택하고 대상 필드는 아이디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이제 데이터 테이블을 다 만들어 보았는데요. 네, 이번에는 견적서 입력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에서 새 페이지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페이지명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견적서 입력 페이지라고 적어줍니다. 이 페이지의 마스터 페이지는 지난 강의에서 설정한 주문 관리 마스터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페이지 크기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39, 가로 55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페이지 이름을 적어줍니다. 견적서 입력 적어주고 좀 더 굵게 보일 수 있도록 폰트도 적용해주고 글씨도 키워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단에 이제 주문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입력할 수 있는 란을 좀 디자인을 해주겠습니다. 좀 더 연한 색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에 입력할 필드들을 입력란들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자 하고 이렇게 일자는 날짜 형식으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날짜 셀 타입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매핑도 해주겠습니다. 견적은 견적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담당자. 담당자는 이 견적서를 입력한 담당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자 셀 타입을 사용을 합니다. 셀명이 들어가서 사용자 전체의 이름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표시들은 보이지 않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오른쪽으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매핑도 해주겠습니다. 담당자 필드를 연결해 줍니다. 해주고요. 다음 거래 유형.
거래 유형의 경우 드롭박스 셀 타입을 사용하겠습니다. 거래 유형 매핑도 해주고요. 이제 목록 항목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자, 카드가 부세, 현금, 현금 영수증, 그리고 현금 영수증, 이렇게 항목을 직접 입력해 주겠습니다. 해줬고 결제 조건도 입력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결제 조건의 경우 그냥 텍스트 박스로 입력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핑도 해줍니다. 견적 유효기간. 견적 유효기간 글씨 때문에 좀 입력란을 좀 뒤로 한 칸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굵게 해주고요. 견적 유효기간은 텍스트 박스로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드도 매핑해줍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좀 칸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2칸 더 추가해주겠습니다. 해주고 첨부 파일의 경우 셀 정역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좀 많이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첨부 파일 업로드 버튼형 셀명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거래처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거래처를 드롭박스 셀 타입을 사용을 합니다. 이 거래처와 아래 추가 창구는 검색한 거래처와 추가 창구가 입력될 수 있게 설정을 할 건데요. 그거는 이 견적서 입력 페이지를 다 만들고 나서 기능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롭박스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 거래처 드롭박스의 목록은 데이터 테이블에서 한번 가져오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은 거래처, 처리감열은 ID, 표시열은 회사명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표시되는 항목은 회사명이지만 이 기능이 동작할 때는 이 ID 값으로 처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매핑을 해줍니다. 추가 창구도 동일하게 설정을 해줍니다. 드롭다운 콤보 상자 셀 타입을 사용하고요. 데이터 테이블에서 항목을 가져옵니다. 추가 창구 데이터 테이블을 선택하고 처리값열은 ID, 표시열은 창구명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매핑을 해줍니다. 그리고 통화의 경우도 드롭박스로 입력받을 수 있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통화는 직접 이 목록 항목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자, JPI, SBD, USD 설정을 해주고요. 매핑도 해줍니다. 참조의 경우 텍스트 박스로 입력받을 수 있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핑도 해줍니다. 그리고 컨택트, 이 거래처에 누구와 연락을 했는지 입력받을 수 있게 설정을 합니다. 또 텍스트 박스로 입력받도록 설정하고 매핑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견적 데이터에 관련된 입력란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하단에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셀 영역을 잡고
상단에 리스트 뷰 설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테이블 선택창에서는 주문 상세 자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리스트 뷰 스타일을 적용해 줍니다. 그런 다음 이 앞 칸은 남겨두고 이 두 번째 칸부터 필요한 필드들을 매핑을 해주는데요. 먼저 제품부터 입력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주문 상세 자료에서 필드를 갖고 와야 되고요. 제품 아이디를 선택을 해줍니다. 드래그 해줍니다. 그리고 품목이라고 적어줍니다. 품목 적어주고, 그리고 이 품목도 드롭박스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드롭다운 셀 타입을 사용을 하고요. 데이터 테이블에서 항목 가져오기를 선택해서 데이터 테이블에는 제품, 처리감률은 ID, 표시되는 것은 제품명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선택한 품목에 대한 품목 코드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셀병합을 하고 품목 코드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 리즈베이 셀을 선택한 다음 수식에서 오데이터 생성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오데이터 빌더 창에서 테이블은 제품을 선택을 하고요. 열은 품목 코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품목 코드 열을 선택을 합니다. 쿼리도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쿼리 탭에 들어가서 새 조건을 클릭을 합니다. 제품 아이디와 같은 품목 코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 열에는 아이디, 연산자는 같은 값은 이 제품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선택한 품목의 제품 코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품목을 몇 개 살 건지 수량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수량은 이 주문 수량 필드를 끌어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가격, 이 품목의 가격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까와 같이 오데이터를 통해서 가격이 갖고 올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셀을 선택하고 수식에서 오데이터 생성기를 선택을 합니다. 테이블은 제품, 열은 가격을 선택하고 쿼리에서 이 아이디가 이 제품과 같을 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공급가액이 나오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명합을 해주고 공급가액 좀 더 크게 해주겠습니다. 이 공급가액은 엑셀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가격 곱하기 주문 수량으로 설정을 해주고 부가세도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는 이 공급가액의 10% 가격이 나올 수 있도록 공급가액을 클릭하고 0.1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됐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면은 주문 수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견적서 입력을 할 때 빈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리스트 뷰를 클릭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리스트 뷰 세부 옵션 설정을 클릭합니다. 데이터에서 즉시 저장 해제를 클릭하고 페이지를 표시할 때 데이터를 불러오지 않습니다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설정들도 해주겠습니다. 열에도 클릭 시 정렬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 여기에 직접 품목을 넣고 입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트 편집을 허용을 해야 합니다. 생 추가도 해줘야 여기 새로운 제품도 계속 입력을 할 수 있겠죠. 잘못 입력하면 삭제도 해야 되니까 삭제 허용에도 체크를 합니다. 리스트 뷰 행 헤더 표시를 하고요.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견적서 입력을 할 때 이 상단은 주문 데이터의 테이블 내용이고 이 하단의 리스트 뷰는 주문 상세 자료의 데이터 테이블입니다. 이 둘은 연결 관계입니다. 이 값은
하나겠지만 여긴 두 개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라는 의미가 주문 데이터 값은 견적서당 이렇게 한 개가 나오고 주문 상세 자료는 제품 여러 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둘이 연결이 되도록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리스트 뷰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리스트 뷰 관계 연결 설정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문 아이디를 통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문 아이디 필드를 선택을 하고요. 주문 데이터와 연결을 해야 되니까 주문 데이터 테이블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주문 데이터 아이디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디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둘이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간격을 좀 줄여두도록 하겠습니다. 10으로 줄여주겠습니다. 10으로 똑같이 계속 줄여주면 됩니다. 이 간격을. 줄여두고요. 그리고 입력하는 색깔을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컨택트 이렇게 됐고 이제 이 리스트 뷰 하단에 선택한 제품의 합계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색깔을 설정을 해주고요. 셀 병합을 해줍니다. 이 리스트 뷰에 맞게 셀 병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칸에 맞게 셀 병합을 해줍니다. 병합을 해주고 이제 테두리를 적용하겠습니다. 다른 테두리를 클릭해서 점선으로 테두리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윤곽선 안쪽 클릭해 주시고요. 테두리가 설정됐고요. 좀 값이 나오기엔 좁으니까 높이를 좀 넓게 해줍니다. 얘 리스트 뷰도 넓게 해줘야겠네요.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주문 수량의 합계가 나와야 되니까 수식을 적어줍니다. 썸 함수를 이용해서 리스트 뷰 주문 수량을 선택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해줍니다. 공급가액도 동일하게 설정을 해줍니다. 부가세는 부가세 합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총 합계, 선택한 제품에 대한 총 합계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다가 부가세의 합계를 더해주면 되겠죠. 설정을 해주고요. 이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굵게 나오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장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만들고요. 저장이라고 적어줍니다. 셀 스타일을 적용해줍니다. 명령 편집을 해줍니다. 저번 강의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이 페이지도 저장과 수정 기능을 동시에 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에 저장이 써 있으면 저장 기능을 수행하고요. 수정이라 써 있으면 수정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별로 명령을 생성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조건문 만들기 명령을 선택을 합니다. 조건식에 새 조건을 추가해서 이 저장 버튼의 이름이 저장일 때 명령을 데이터 테이블 업데이트하기 명령을 선택해서 저장일 때는 새로 추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데이트 형식의 추가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주문 데이터 테이블에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문 데이터 테이블을 선택을 합니다. LCF를 선택해서 수정일 때 명령을 설정을 해줍니다. 이 버튼이 수정일 때는 데이터 테이블 업데이트하기에서 업데이트 형식 편집으로 해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요. 새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견적서 목록 페이지라고 적어주세요. 마스터 페이지도 설정을 해주고요. 이걸 지금 왜 해주냐? 이 저장 명령 편집이 다시 들어가서 이 명령이 다 수행되면은 견적서 목록 페이지로 이동을 바로 할 수 있게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인데요. 이럴 경우는 페이지 이동 명령 만들기를 선택을 하고 방금 맞는 견적서 목록 페이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네, 저장 기능은 다 만들었고요. 이거 좀 잘못 입력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예 새로 다시 입력을 할 수 있게 다시 작성이라는 버튼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을 적용해주고 다시 작성 이거 적어주고 명령 편집을 해줍니다. 견적서 입력 페이지로 다시 가게 이 페이지를 다시 보이게 설정을 해줍니다. 캐시를 다 지워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목록으로 돌아가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견적서 목록 페이지로 돌아가는 버튼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을 적용해주고 리스트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명령 편집을 해줘서 페이지 이동 명령 만들기를 선택을 한 후 견적서 목록 페이지를 선택을 합니다. 또 캐시 지워주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버튼가의 간격이 좀 너무 넓은 것 같아서 좀 좁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좁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서 입력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마스터 페이지에서 견적서 입력 메뉴를 클릭하면 견적서 입력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한 다음 메뉴 항목 편집을 클릭합니다. 견적서 입력 메뉴를 선택한 다음 명령 편집을 클릭합니다. 페이지 이동 명령 만들기를 클릭한 후 견적서 입력 페이지를 선택을 합니다. 고급 설정 표시를 클릭해서 웹브라우저 캐시를 모두 지워질 수 있도록 선택을 해줍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이제 실행을 해서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빠뜨린 게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이 가격 관련된 것은 모두 통화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의 통화를 선택을 해줍니다. 다 통화로 선택을 해줍니다. 통화, 얘도 다 통화로 해줘야겠죠? 통화 설정해주고 일자도 기본값을 설정해주겠습니다. 만약 입력하지 않았으면 오늘 값이 나올 수 있도록 투데이라고 적어줍니다. 지금 이 견적서 입력에서 이 견적 합계와 또 이 주문 데이터에 어떤 제품이 저장이 되어 있는지 매핑을 하지 않아서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주문이 견적 상태인지 판매 상태인지를 뜻하는 종결 여부 또한 매핑이 되어 있지 않아 저장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매핑을 해주어야 합니다. 일단 이 주문 합계에 대해서 견적 합계에 대해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수량의 경우 주문 데이터에 주문 수량과 매핑을 해주고 가격의 경우는 공급가액 합계 그리고 공급가액은 부가세액 합계 그리고 부가세 쪽에는 총 공급가를 저장해 명령 편집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테이블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고급 설정 표시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매핑되지 않은 제품 아이디와 종결 여부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 설정을 해줍니다. 제품 아이디에는 리스트 뷰의 제품 아이디를 선택하고요. 종결 여부는 진행 중이라고 적어줍니다.
이 수정일 경우의 명령에도 동일하게 설정을 해줍니다. 제품 아이디에 리스트뷰의 제품 아이디를 클릭하고 세월을 추가해서 종글 여부 필드에 진행 중이라고 저장을 합니다. 실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값이 입력됐고요. 그래서 견적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적 테스트라고 적어주고 입력 기간도 테스트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첨부 파일 선택하고 거래처를 선택을 한 후요. 출하 창고도 선택을 합니다. 통화도 선택을 하고요. 신조도 입력하고 담당자도 거래처 담당자도 적어줍니다. 그리고 품목을 선택을 합니다. 사과 하나, 포도 2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직 목록 페이지를 만들지 않아서 목록이 나오지 않는데요. 잘 저장됐는지 빌더로 돌아가서 데이터 테이블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까 입력한 전적서의 상단은 주문 데이터의 내용이고 이 하단의 리스트 뷰는 주문 상세 자료의 내용입니다. 먼저 주문 데이터를 보면 방금 저장한 내용이 입력이 됐고요. 그리고 주문 상세 자료에 제가 아까 제품 2개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 주문 데이터의 아이디는 3이고요. 이 3으로 등록된 주문 아이디가 3으로 등록된 제품이 2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저장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견적서 입력 페이지에 거래처 검색 기능을 만들 건데요. 어떤 기능이냐면 여기에 이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거래처를 검색을 합니다. 덕구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관련된 거래처들이 나왔고 검색 결과에서 덕구 제약을 선택하면 제가 검색한 거래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제 이런 기능을 지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더로 돌아와서요. 견적서 입력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이제 버튼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우선 버튼을 만들고 셀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아이콘 선택을 클릭해서 알맞은 아이콘을 선택을 합니다. 이제 버튼을 만들었고요. 버튼 명령 편집은 검색 페이지를 만들고 명령 편집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 페이지를 만듭니다. 이름은 거래처 검색 페이지라고 적어줍니다. 거래처 검색 페이지의 경우 팝업 페이지이기 때문에 크기를 좀 작게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세로 횡수 25, 가로 횡수 28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거래처 입력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거래처 입력 적어주고 이제 검색할 수 있는 입력란을 만들어줍니다. 선택을 하고 텍스트 박스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걸 표시해주기 위해 셀 유형의 워터마크에 입력이라고 적어줍니다. 여기 입력이라 뜨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검색 버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셀 영역을 찾고 버튼을 클릭하고 셀 스타일에서 셀 스타일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서치라고 버튼명을 적어줍니다. 적어주고요. 이제 여기에 검색을 하라는 안내 문구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삽입해서 그림을 클릭을 한 후 여기 돋보기 아이콘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나왔고요. 크기를 키워주겠습니다. 이미지 이렇게 해주고 여기 하단에다가 셀 병합을 해서 검색 후 이용 바랍니다라고 적어줍니다. 중간으로 맞춰주고요. 폰트 색깔도 회색으로 좀 진하게 해야겠네요. 회색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 영역은 검색이 되면은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승빈 처리를 합니다. 승빈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하면 검색 결과가 리스트 뷰에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셀 영역을 선택하고 상단 리본 메뉴에 리스트 뷰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테이블은 거래처 테이블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리스트 뷰 스타일도 적용을 해줍니다. 이제 필요한 필드들을 드래그 해줘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AD 회사명 왜 드래그가 안 되죠? 네,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이렇게 리스트 뷰에 표시를 해주고요. 셀 영역을 조정해 주겠습니다. 크기를 해주고요. 이제 검색이 되면은 이 리스트 뷰가 보이고, 검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리스트 뷰가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페이지 설정에서 페이지 로딩 시 처리 명령 편집을 클릭합니다. 이 명령의 경우 이 페이지가 처음에 로딩됐을 때에 실행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행과 열 레이아웃 설정 명령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이제 처음에 로딩됐을 때는 검색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 리스트 뷰를 감춰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검색 후 이용 바랍니다. 이 영역을 보이게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보이게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됐고요. 이제 검색 버튼을 클릭했을 때 검색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 검색 영역에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았을 때는 모든 거래처가 나오게 하고, 그리고 여기 거래처가 입력되었을 때는 그 거래처에 맞는 검색 결과가 나오게 설정을 할 건데요. 이 두 가지 조건에 따라 명령을 만들 거기 때문에 조건문 만들기 명령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널일 때, 이 검색란이 널일 때 명령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널 값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쿼리 만들기 명령을 통해서 이 리스트의 쿼리를 조정해 주면 됩니다. 새 조건을 클릭해서 널이 아닐 때 아이디가 널이 아닐 때는 모든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게 하고 elseif 명령을 추가해주고, elseif 조건을 elseif를 추가해주시고 선택해주시고 새 조건을 클릭을 합니다. 검색란이 널이 아닐 때겠죠? 그래서 쿼리 만들기 명령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는데요. 새 조건을 클릭해줍니다. 회사명이 이 검색량과 같을 텐데, 여기 같음을 하면 풀네임을 적어줘야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요. 검색어에 일부만 입력해도 검색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하기 위해서는 목록 포함 연산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명 말고도 사업자 등록번호와 대표자를 입력해도 검색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럴 경우 또는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왜냐면 밑을 하면은 이게 모두 다 일치해야지, 이 쿼리가 일치해야지 검색 결과가 나오는 건데, 또는을 하면 이 중 하나만 조건에 만족해도 검색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는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목록 포함 연산자 검색어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대표자 목록 포함 검색셀 이렇게 설정해주면 되고요. 검색을 했으니까 이제 이 검색 후 이용 바랍니다 영역을 보이지 않게 해야겠죠.
행과 열 레이아웃 설정 명령을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감추기로 설정을 하고 이제 검색 결과가 보여야 되니까 이 리스트 뷰 영역은 보이기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네, 검색 버튼 명령은 만들었고요. 이제 리스트 뷰에 아이디나 회사명을 클릭하면 바로 견적서 입력 페이지에 검색 결과가 넘어갈 수 있게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러려면 클릭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하이퍼링크 셀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두 개 다 하이퍼링크로 설정해 주시고요. 먼저 아이디를 클릭했을 때 명령 편집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릭했을 때 두 가지 조건에 따라서 명령을 만들 건데요. 어떤 거냐면 아직 이 기능 만들진 않았지만 견적서 조회 페이지에서 상세 검색을 하면 거래처를 또 검색해가지고 이 검색 페이지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검색 결과가 여기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을 추가할 건데요. 이럴 경우는 여기 이제 클릭하면 조회로 넘어갑니다. 숨김새를 가지고 지금 보이지 않는데 조회 값이 넘어가기 때문에 조회일 때와 조회가 아닐 때에 대한 명령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조건문 만들기를 선택하고 아직 값이 넘어오진 않았지만 이 A1에 조회라는 그 써 있었을 때 텍스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회사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지 보통 기본 아이디 값이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드롭박스로 그 처리를 아이디로 했기 때문에 아이디 값이 나오는데 그래서 회사명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새 속성과 내용 변경 명령을 선택을 해서 검색이 회사명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조회가 아닐 때는 명령을 선택해야겠죠. 조회가 아닐 때 A1이 조회가 아닐 때 명령을 복사해가지고 이 설정값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값이 넘어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이제 아이디나 회사명을 클릭하면 바로 이 팝업이 닫혀야 되기 때문에 새 명령을 클릭해서 팝업 닫기 명령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한 값이 견적서 입력 페이지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항목들을 모두 체크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반환할 수 있도록 상위 페이지에 설정을 해줍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요. 다시 명령 편집을 해서 똑같이 설정을 해줍니다. 조건문 만들기를 선택해서 새 조건에 A1이 조회일 경우와 if 추가를 클릭해서 조회가 아닐 경우 A1이 조회가 아닐 경우 조건 선택해 주고요. 조회의 경우는 속성과 내용 변경하기 명령을 사용해서 회사명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복사를 해서 그냥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설정값만 바꾸면 됩니다. 아이디가 넘어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명령이 더 실행되면 팝업이 닫혀질 수 있도록 팝업 닫기 명령을 사용하고 입력값이 상위 페이지인 견적서 입력 페이지에 갈 수 있고 입력란에 반환하고 커리 결과도 상위 페이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모두 다 체크를 해줍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요. 그런 다음 거래처에 내가 원하는 거래처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신규로 만들 수 있도록 명령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만든 다음 셀 스타일을 적용해 주고 신규라고 만들어 줍니다. 이 신규 버튼을 클릭하면 거래처 등록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냥 팝업을 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닫기 버튼도 만들어주겠습니다. 셋 스타일을 적용해주고 닫기라고 적어줍니다. 닫기. 명령 편집을 클릭하여 팝업 닫기 명령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지는 만들었고요. 그리고 A1에 아까 조회랑 조회값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이 행은 숨기기 처리합니다. 네, 만들었고 검정색 입력 페이지에서 처음 이제 검색을 할 경우 이 값이 비어 있고 만약에 이렇게 입력된 견적서를 조회할 때는 거래처가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따라 명령도 조건에 따라 명령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문 만들기를 명령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처 셀이 널일 때와 as 추가를 클릭해서 널이 아닐 때 이 명령을 선택해 주는데요. 이럴 경우 차이점이 널일 경우 그냥 값을 바로 넘겨주면 되지만 이 거래처 검색 페이지에 널이 아닐 경우는 이게 아이디가 나와서 이 거래처 아이디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거래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디에 회사명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아이디에 해당 아이디에 회사명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데요. 이럴 경우 오데이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오데이터 선택을 하고 거래처 테이블을 사용을 하고요. 회사명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회사명을 선택을 해줍니다. 쿼리는 여기 아이디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 거래처 셀에 아이디와 같을 때 이렇게 하면 이게 여기 있는 아이디 값에 맞춘 회사명이 나오도록 되겠죠. 근데 오데이터의 경우 에러가 나면 NA라고 막 이렇게 뜨는데 이렇게 되면은 좋지 않으니까 if 에러 명령을 사용해서 오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앞에 이렇게 감싸줍니다. 에러가 날 경우 그냥 블랭크로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수식을 적용해 줍니다. 이제 보통 명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널일 때, 이 거래처 셀이 널일 때는 팝업 보여주기 명령에서 거래처 검색 페이지를 클릭을 합니다. 고급 설정 표시를 선택을 해서 이 거래처에 있는 내용을 이 검색셀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이 됐고 널이 아닐 때는 팝업 보여주기에서 마찬가지로 거래처 검색 페이지를 선택을 하고 고급 설정 표시를 클릭하여 아까 만들어준 이 셀을 선택을 해서 거래처 입력 페이지에 입력란에 선택을 해줍니다. 이제 기능을 모두 구현했고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서 입력 페이지에 들어가서요.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래프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에 관련된 거래처가 검색 결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프시티 회사명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그래프시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색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이 거래처 셀에 그래프시티라는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 검색 표시를 클릭하면 아이디가 아닌 거래처 이름이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설정했던 모데이터가 그대로 표시가 되는데요. 표시 안 되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원적서 입력 페이지에서 숨기기 버튼을 클릭해서 보이지 않도록 설정을 합니다. 보면 실행을 하면 네, 보이지 않죠? 네, 거래처 검색 기능을 만들었고요. 여기 추가 창고도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건데요. 이것은 거래처 검색 기능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견적서 목록 페이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서 목록 페이지는 이미 만들었었는데요. 이제 페이지 안에 기능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견적서 조회라고 적어줍니다. 폰트도 조정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견적서 목록이기 때문에 리스트 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셀 영역을 잡는데 좀 영역이 작네요. 그래서 페이지 설정에서 가로 열수를 85로 좀 넓혀줍니다. 한 다음 셀 영역을 잡고 리스트 뷰를 만들어줍니다. 리스트 뷰 설정을 클릭한 후 주문 데이터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리스트 뷰에 셀 스타일도 적용해줍니다. 이 앞에 두 칸을 남겨두고 데이터 테이블에 필드를 드래그 해줍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이제 견적서를 선택할 수 있는 란과 행해서를 넣기 위해서인데요. 네, 드래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견적번호, 견적일, 회사명. 회사명은 거래처 아이디를 클릭한 후 이 회사명을 넣어주면 됩니다. 회사명을 넣어주고요. 담당자도 드래그 해주고요. 제품명은 제품 아이디를 클릭한 후 제품명을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 합계, 부가세 합계, 총 공급가, 수량, 주문 수량, 종결 여부, 종결 여부, 참조, 컨택트, 전화번호는 거래처의 전화번호를 넣어주면 됩니다. 리스트 뷰를 선택해 준 다음 디자인을 클릭해서 행헤더와 열 선택 기능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리스트 뷰의 영역을 행들을 좀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 헤더는 좀 굵게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이 합계 금액들은 그 회계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견적 번호를 클릭하면 견적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리스트뷰 견적 번호를 선택하고 하이퍼링크 셀 유형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명령 편집을 클릭합니다. 페이지 이동 명령 만들기를 선택하고 견적서 입력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고급 설정 표시를 선택하고 전달 셀에는 수정이라고 적어줍니다.
대상 셀에는 이제 저장 버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수정으로 이 저장 버튼이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대상 페이지에 데이터 탭을 연동해서 연동 데이터 불러오기로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견적서 내용들이 모두 불러와지기 때문입니다. 설정을 했고 이번에는 이 리스트뷰의 내용이 페이지별로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볼 수 있게 설정을 하면은 리스트뷰의 데이터가 많을 때 좀 속도 저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탐색을 선택하고 모든 페이지 행수에 10개씩 한 페이지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종결 여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결 여부는 견적 상태일 때는 진행 중으로 나오고 판매가 이루어지면 완료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셀 영역을 잡고 라디오 버튼을 선택해 줍니다.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고 스타일은 스위치 모양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목록 품목을 입력해 줍니다. 전체 진행 중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런 다음 기본값은 전체로 설정을 해줍니다. 제로 설정을 해주고 이 명령을 편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문을 사용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전체일 때와 진행 중일 때, 완료일 때에 따라 명령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인데요. 새 조건에서 이 라디오 버튼 그룹이 값이 전체일 때는 모든 값이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허리 만들기 해서 올릴 때 모든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else if 추가를 해서 이 값이 진행 중일 때는 허리 만들기 해서 종결력과 진행일 때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완료일 때를 만들기 위해 else if 추가를 해서 새 조건에서 라디오 버튼 값이 완료일 때 설정을 해줍니다. 컬을 복사하겠습니다. 완료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선택한 값에 따라 이 주문 데이터 목록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직접 검색란에 입력을 해서 검색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칸이 부족해서 행사비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비브 좀 넉넉히 하겠는데요. 이렇게 해줍니다. 해주고 좀 칸이 높으니까 칸 조정, 너비 조정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해주고 검색어를 입력할 셀 영역을 잡고 텍스트 박스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워터마크에 검색란인 걸 알 수 있게 입력 후 엔터라고 적어줍니다. 적어주고 검색 버튼을 만들어줍니다. 서치라고 적어줍니다. 셀 스타일도 적용해주고요. 그리고 상세 검색 버튼도 만들어줍니다.
3세 검색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제가 입력란을 또 만들어 주겠습니다. 입력란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기준일자, 뭐 회사명, 뭐 제품 등을 적어서 상세적인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기준일자, 설정을 넣을 수 있게 날짜를 선택을 하고요. 이 날짜부터 이 날짜까지 검색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그다음 창고로 검색할 수 있게 쓸 영역을 잡고 텍스트 박스로 설정을 해줍니다. 거래처까지 설정을 해줍니다. 상품명도 동일하게 설정을 해줍니다. 아까 만든 기능 중에 거래처 검색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품 검색 페이지와 추가창고 검색 페이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만드시는데 어렵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서 목록 페이지로 돌아와서요. 버튼을 만들어 줍니다. 아까 보여드린 검색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한 건데요. 이미지 선택해서 돋보기 모양을 선택해서 검색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라는 것을 좀 표시를 해줍니다. 다 동일하게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명령을 편집해줍니다. 팝업 보여주기 명령을 선택하고 추가창고 검색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달 셀에는 이 내용을 검색 페이지에 입력란에 검색어가 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고 이 조회라는 전달 셀을 이 A1에 전달을 해줍니다. 똑같이 명령을 설정해주면 됩니다. 거래처 검색 페이지를 설정을 해주고 거래처 검색어를 거래처 입력 검색 페이지에 입력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조회라는 또 A1에 설정을 해줍니다. 똑같이 명령 편집을 해줍니다. 팝업 보여주기 명령을 선택한 후 제품 검색 페이지를 선택을 합니다. 전달 셀에는 풀명 검색어를 이 검색 페이지의 입력 부분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조회 전달 셀에 대상 셀에 성공 명령 A1에 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검색을 할 수 있게 버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좀 셀 영역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버튼을 만들어 줍니다. 검색 명령 편집을 해주겠습니다. 허리 만들기 명령을 선택한 후 새 조건에서 견적일 보다 크거나 같은 연산자를 사용해서 앞에 기준 일자를 선택하고 견적일을 또 선택해서 보다 작거나 같음을 선택하여 기준 일자의 뒷 일자를 선택을 합니다. 이 부분은 가로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추가창고 아이디를 선택해서 창고명을 선택을 합니다. 같음으로 설정을 하고 연산자는 검색 부분을 선택합니다. 동일하게 거래처도 회사명 같음 거래처를 선택하고 제품도 제품명 같음 선택을 합니다. 이 내용들이 모두 다 또는이 아니라
다 일치할 때 검색이 되는 것입니다. 미스로 했기 때문이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상세 검색 부분은 페이지 로딩할 때 보이지 않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 상세 검색 클릭할 때만 보이도록 설정을 하는 건데, 아이고, 이 영역을 행을 선택하고 감추기, 이 행과 열 레이아웃 설정 명령을 선택한 후 감추기로 설정을 합니다. 한 후 상세 검색 명령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속성과 내용 변경하기 명령을 선택해서 이 상세 검색 클릭했을 때는 이 검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입력 후 엔터 이 부분을 보기 설정을 숨기기로, 똑같이 검색도 보기 설정을 숨기기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추가해서 행과 열 레이아웃 설정 명령을 선택한 후 이 상세 검색 영역을 행을 선택한 후 보이기로 설정을 합니다. 보이기로. 그런 다음 여기도 닫기 명령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닫기 명령을 하면 이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설정을 해야겠죠. 닫기 적어주고요. 명령 편집을 하겠습니다. 행과 열 레이아웃 설정 명령을 선택해서 이 부분을 감추기로 설정을 합니다. 감추기. 셀 속성과 내용 변경하기 명령을 선택한 후 아까 감추기 했던 이 검색어 입력 부분과 서치 부분을 보이기로 설정을 합니다. 보이기로 설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설정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견적서 조회 페이지를 클릭하고요. 네. 견적서들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뷰에 견적 번호를 클릭하면 견적서가 나오고요. 또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나나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바나나로 제품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검색도 해보겠습니다. 만약 검색하면 안 나오네요. 설정을 안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서치도 명령을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눌렀네요. 명령 편집. 쿼리 만들기를 선택하고 이 검색어에 창구가 들어갔을 때 일부만 검색을 해도 검색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목록 포함 연산자를 사용을 합니다. 같을 때 또는 다른 값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거래처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회사명이 목록 포함 검색어 또 제품으로도 검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도 또는으로 해야겠죠. 목록 포함 설정을 했습니다.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포도일 때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 검색을 해서 지금 2월 8일에서 9일 견적인 것만 나올 수 있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2월 8일에서 9일 견적만 나오고 여기서 그래프 스틱, 거래처가 그래프 스틱인 것만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현재 판매 기능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종결 여부는 모두 진행 중입니다. 완료를 클릭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것 또한 정상 동작합니다. 네, 이번에는 버튼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이렇게 견적서를 새로 만들 수 있는 신규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신규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버튼 스타일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 신규 버튼의 명령 편집을 하겠습니다. 명령 편집은 페이지 이동 명령 만들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견적서 입력 페이지를 선택을 하면 이제 클릭을 하면 견적서 입력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버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셀 스타일을 적용해 주고요. 여기에는 견적서 인쇄라고 적어줍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한 견적서를 인쇄할 수 있게 만들 건데요. 견적서 인쇄 페이지는 좀 이따 만드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버튼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버튼을 만들겠습니다. 셀 스타일을 적용해주고 엑셀이라고 이 엑셀 버튼을 클릭하면 견적 목록 이 리스트 뷰를 엑셀로 내보낼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엑셀 버튼의 명령 편집을 클릭합니다. 명령 선택에서 테이블 엑셀로 내보내기 명령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리스트 뷰 1인데 이 리스트 뷰가 그래서 리스트 뷰 1을 선택하면 되고 리스트 뷰 이름과 동일하게 엑셀 파일 이름을 가져가면 됩니다. 아니면 기타 이름 설정해도 되고요. 기타 이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견적서 목록이라고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서 조회 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규 버튼을 클릭하면 견적서 입력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고요. 다시 엑셀 버튼을 클릭하면 제가 아까 지정했던 파일 이름인 견적서 목록 페이지로 엑셀 파일을 만들어줬고 열어보면 리스트 뷰 내용이 엑셀로 내보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 인쇄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를 만들어 줍니다. 페이지 이름은 견적서 페이지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페이지의 크기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세로 42, 가로 44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PDF 파일로 이 페이지를 인쇄할 거기 때문에 인쇄 영역을 먼저 지정을 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백을 좀 좁게 하고 이 정도로 크기를 잡으면 A4용지에 딱 맞게 인쇄가 됩니다. 이 크기에 맞춰서 견적서를 인쇄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셀 병합을 해서 견적서라고 적어줍니다. 텍스트를 가운데 맞춤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셀 병합을 해서 텍스트는 오른쪽 맞춤을 해서 견적 유효기간 견적일로부터 15일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작성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자라고 적어주고 또 오른쪽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 병합을 해서 현재 사용자가 나오도록 설정을 합니다. 사용자 사진과 드롭 메뉴 표시는 드롭 메뉴까지만 이렇게 사용자 사진 표시와 알림 표시를 제거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날짜에 어느 거래처가 견적을 넣었는지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셀 병합을 하고 데이트 셀 병합을 해주고 날짜 형식으로 셀형을 설정해 줍니다. 기본값은 오늘 날짜가 나올 수 있도록 기본값에 today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to라고 적어주시고요. 거래처가 어떤 거래처가 주문을 했는지 견적을 냈는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셀병합을 하고 주문 데이터에서 거래처 아이디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아이디 숫자를 갖고 오기 때문에 드롭박스를 사용해서 데이터 탭을 창법 가져오기를 설정하고 거래처 처리값 열은 아이디 표시 어레이는 회사명을 선택해서 아이디가 아닌 회사명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셀병합을 해서 거래처의 주소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셀병합을 하고요. 주소 같은 경우 좀 길 수도 있으니까 텍스트 줄바꿈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오데이터 생성기를 통해서 이 준 거래처에 해당하는 주소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은 거래처 값이 나오도록 값을 선택하고요. 주소가 나와야 되니까 주소 값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디는 거래처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에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데이터에 if 에러를 감싸줘서 에러가 나면 빈값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밑에 컨텍츠라고 적어줍니다. 적어주고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복사를 하면 안 돼요. 복사하고 셀병합을 풀어줘서 셀병합을 해서 오데이터를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값은 거래처가 돼야 되고요. 대표자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거래처의 전화번호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또 그냥 복사를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선택하고 아이디는 거래처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팩스를 선택하고 아이디는 거래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팩스라고 적어줍니다. 팩스 굵게 처리를 하고 이메일이라고 적어줍니다. 이메일 똑같이 설정을 해줍니다. 수식을 여기 선택은 이메일, 아이디는 거래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견적서니까 뭐 도장 찍힌 것과 직인과 이 회사명이 나올 수 있도록 이미지를 넣어주겠습니다. 삽입해서 그림을 선택한 다음 제가 미리 이 이미지를 준비해 놨는데요. 이미지를 이 오른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크게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큰 것 같네요. 네. 해주고 이제는 테두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합계가 나올 수 있도록 견적 합계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합계라고 적어주고요. 득으로 처리해주고 셀병합을 하고 여기는 이 옆에는 아이고 거리니까 치우고 하겠습니다. 배 포함이라고 가르치고 배 포함이라고 부가세 포함이라고 적어줍니다. 주고 그렇게 얘는 이 합계는 리스트뷰에서 리스트뷰 설정하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뷰가 들어갈 영역을 선택을 하고요. 리스트뷰 설정을 클릭합니다. 주문 상세 자료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리스트뷰 스타일을 적용해 주겠습니다. 여기 이제 셀링을 잡고 제품 아이디를 끌어와 줍니다. 드래그 해줍니다. 그리고 제품명이라고 적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디가 나오기 때문에 제품 아이디가 나오기 때문에 셀 유형을 드롭박스로 변경을 하고 데이터 테이블에서 항목 가져오기를 체크를 하고 제품 테이블에서 처리어른 아이디 표시되는 것은 제품명으로 설정을 하여서 제품명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수량 주문 수량을 드래그 해줍니다. 수량으로 적어주겠습니다. 단가가 나올 수 있도록 셀병합을 하고 단가라고 적어주고요. 얘는 이 제품의 가격이 나올 수 있도록 오데이터를 통해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데이터 생성기를 클릭하고요. 제품 가격열을 선택합니다. 쿼리에서 새 조건을 클릭하여 이 아이디가 이 제품과 같을 때를 때 조건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제품에 해당하는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공급가액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공급가액은 이 제품 가격 곱하기 수량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가세도 동일하게 수식을 걸어서 생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공급가액의 10%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합계도 나올 수 있도록 수식을 걸어 주겠습니다. 공급가액 더하기 부가세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뷰에 리스트뷰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뷰 세부 옵션 설정을 클릭하여 데이터 탭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리스트뷰에 있으면 즉시 저장이 되는데 즉시 저장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이거 보여주기만 하는 인쇄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주문 상세 자료의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페이지를 표시할 때 데이터를 불러오지 않습니다를 클릭하여 데이터가 나오지 않도록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른 설정들도 해주겠습니다. 이제 행도피를 자동으로 맞춰줄 수 있도록 체크를 하고요. 네, 설정을 완료했고요. 이번에는 관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저번에 견적서 입력 페이지를 만들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관계를 연결할 데이터열은 주문 아이디, 관계를 연결할 데이터 테이블은 주문 데이터, 아이디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 리스트 뷰에 높이를 좀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해주고요. 이제 이 제품의 총 합계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 리스트 뷰 크기에 맞게 셀 병합을 일단 해주겠습니다. 셀 병합을 해주고 총합계라고 적어줍니다. 꼭 텍스트 가운데 맞춤을 해주고요. 특성 함수를 이용해서 공급과의 합계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총합계, 부가세가 포함된 총합계가 나올 수 있도록 수식을 적용합니다. 총합계라는 것을 좀 잘 보여주기 위해 배경색을 지정하고 테두리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를 설정하고요. 총합계는 좀 볼드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가, 공급가의 부가세 합계 얘네들은 다 금액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숫자에서 회계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화로 나오게 됩니다. 회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합계가 나올 수 있도록 여기에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 셀이 나오게 하면은 이게 합계니까 이 셀이 나오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계니까 굵게 텍스트 오른쪽 맞춤을 설정하겠습니다. 하단에 그냥 해당 경고성을 하겠습니다. 얘는 샘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견적서에는 계좌번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병합을 해서 계좌번호를 상으로 적어주겠습니다. 설정을 하고 굵게 남기도록 표시하겠습니다. 셀병합을 해서 결제 예정일 그리고 텍스트 가운데 맞춤을 합니다. 여기도 테두리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주문일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주문일은 주문 데이터에 견적일을 나올 수 있도록 매핑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서명할 수 있도록 서명이라고 적어줍니다. 네, 인쇄 화면을 만들었는데요. 이 인쇄 버튼과 엑셀로 내보낼 수 있는 버튼 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튼이 나올 영역이 없어가지고 세로 행수를 좀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행수 추가해 주고요. 일단 인쇄 버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인쇄 만들고 셀 스타일도 적용하고 여기 인쇄라고 적어줍니다. 적어주고요. 그리고 엑셀로도 내보낼 수 있도록 설정을 하기 위해 버튼을 만들고 엑셀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셀 스타일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그리고 닫기 버튼도 만들겠습니다. 닫기. 이제 명령 편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편집을 클릭하고요. 페이지 PDF로 내보내기 명령을 선택합니다. 내보낼 페이지는 지금 현재 페이지고요. PDF 파일 이름은 페이지 이름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 높이도 자동 조정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엑셀로도 내보낼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엑셀로 내보내기 명령을 선택하고요. 동일하게 현재 페이지를 내보내고 리스트 뷰에 모든 내용을 표시하고 페이지 이름과 동일하게 엑셀 파일 이름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닫기 버튼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팝업 닫기로 명령 선택해주면 되고, 웬만하면 이 체크한 이 반환 설정하는 이 체크박스들을 다 설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 체크를 해주고요. 견적서 페이지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견적서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인쇄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서 목록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견적서 목록 페이지에 들어가서요. 리스트 뷰 오른쪽에 견적서 인쇄라고 적어줍니다. 인쇄라고 적어주고요. 인쇄라고 적어줍니다. 하이퍼링크 셀 유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명령 편집을 클릭합니다. 페이지 이동 명령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서 견적서 인쇄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보급 설정 표시를 클릭하여 대상 페이지의 데이터 테이블 연동해서 연동 데이터 테이블 불러오기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관련된 연동 데이터를 모두 견적서 인쇄 페이지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전에 만들었던 견적서 인쇄 버튼의 명령도 설정하겠습니다. 페이지 PDF로 내보내기 버튼 명령을 선택하고요. 페이지 내보낼 것은 견적서 인쇄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세부정보 데이터 테이블에 해당하는 여러 데이터, 여기 선택한 견적서들을 인쇄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하고요. 리스트 뷰도 선택하고 선택한 행 내보낼 수 있도록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행 높이 자동 조절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설정이 완료됐고요. 실행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서 조회 페이지에 들어가서요. 견적서 인쇄를 클릭하겠습니다. 견적서 페이지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좀 그림이 이 테두리를 좀 가리고 있는데요. 좀 설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견적서 인쇄 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림을 작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 크기가 잘 조정됐고요. 인쇄 버튼을 클릭해서 PDF 인쇄가 잘 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견적서가 잘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테두리도 적용하지 않았네요. 테두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를 적용하고요. 그리고 지금 페이지가 여기 넘어갔는데요. 넘어가지 않도록 좀 높이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높이 조절을 해주고 높이도 인쇄 영역도 좀 바꿔주겠습니다. 너무 큰 것 같아서. 네, 다시 실행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견적서가 PDF 화면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